자, 22년 고3 6월 한지 풀이해보자. 자, 1번. 잘 따라오세요. 이거는 쌤이 굳이 풀이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하나하나씩 퍼즐처럼 지우면 돼. 그치? 평균 해발 고도가 40m 이상인 지역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 혹시 이제 요즘엔 나오진 않는데 혹시나 나오면은 여기다가 미리미리 체크를 하세요. 알겠지? 여기다가 기호가 있는 곳에 미리 체크를 해놔. 여기도 그렇고. 하나씩 제끼면 돼. 그래서 평균 고도가 40m 이상인 지역을 선정한대. 그럼 일단 여기서 안 되는 게 누구? 얘가 안 되지. 그죠? 이 누구네? 디니? 이 친구 날아가고.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지역. 25도 이하인 지역이 돼야 된대. 그럼 또 누가 안 돼? 얘가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보면은 주거지역 및 도로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돼. 이 도로로부터 200m 떨어져야 돼. 그럼 또 누가 안 돼? 얘가 안 되지. 그치?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얘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산림보호지역 제외하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도시재개발의 사례이다.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징을 고른 것은. 자, 보면 가는 그러나 2010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다. 그 결과 과거의 모습을 살리면서 마을 경관이 개선되었대. 그러면은 무슨 개발? 수복재개발이죠. 썼니? 자, 그럼 나는 땡땡동 일대 낙후지역이었다. 그러나 2001년 땡땡지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가지고 달동네 지역을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 그럼 뭐니? 철거 재개발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철거 재개발에 대한 가의 상대적인 특징,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의 특징을 찾으라는 소리야. 밑에 보면 자, 이렇게 볼까? 자, 평균 건물 층수는 어때? 높겠어, 낮겠어? 낮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자본 투입 규모는 높겠어, 낮겠어? 낮겠지. 그 다음에 기존 건물 활용도는 어때? 높겠어, 낮겠어? 높겠지. 그지? 그러면 뭐가 되니?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 보기를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 별표에서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향식 개발인지 하향식 개발인지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 메모해놔. 그러니까 쌤 써놓은 거는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상한 머리 굴리지 말고.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학생은, 그럼 결국은 쌤이 숙제 하나 줄여주는 거네. 맞잖아.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리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나 계절과 비교한 가 계절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이야. 자, 단 가 나는 각각 여름, 그 다음 겨울이래. 너무 쉽다. 밑에 볼까? 3인곡에서 나타나는 계절 특성. 자, 가는 보면 하늘과 땅이 추위에 얼어붙어가지고 그치? 생기가 막히고 흰 눈으로 온통 덮여있을 때, 그럼 겨울이잖아. 그 다음 나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까지만 하면 돼, 안 돼? 아, 여기만 해도 되겠구나. 꽃이 지고 잎이 나니까. 그럼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이 가고 있는 거죠. 푸른 잎이 우거진 숲을. 여름이니까. 1번. 낮의 길이가 길다. 언제니? 여름이고요.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여름이죠. 한파 발생 일수가 많다. 겨울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4번.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다. 언제? 여름이고. 메모해야 될 거 이거 뭐?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열대야라고 했다. 맞니? 그 다음에 5번. 북서풍에 비해 남서풍이 주로 분다. 남서풍은 남풍 계열의 바람은 언제? 여름에 부는 거지. 북풍 계열의 바람은 겨울에 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적도 기단 이런 친구들이 영향을 주는 거. 썼니? 요거? 메모.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볼게요. 밑에.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밑에 지도를 보지 않고도 이것만 보고 맞춰야겠지. 그치? 보면은 도청이 있어. 체크. 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시티가 있고, 한옥마을이 있고요. 세계 소리축제가 있어. 힌트가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나는 역시나 도청이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전통마을이 있고요. 탈춤 페스티벌. 그래서 우리는 전주하고 안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자, 그럼 이제 슬로시티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해두고 생태환경 보존과 전통문화 보존 함께 추구하는 게 슬로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마을은 이제 여기 같으면 뭐 하회마을 같은 게 있죠. A 어딜까? A 무안입니다. 근데 무안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국제공항하고 전남도청. 선생님 뭐 양파도 적어놓긴 했는데 특산물. 그 다음에 D 창원통합시지.
경남 인구 1위,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업, 자동차공업이 발달했어. 메모해야겠죠. 여기 자동차공업 할 때는 무슨 회사 알아두라고 했니? 쌤이 별로 그닥 다시는 사고 싶지 않은 자동차 브랜드긴 해. GM, 쉐보레 공장이 창원에 있어. 자, 했니? 넘어갑니다. 자, 5번. 가다 지역에 입지한 주요 시설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뭐 1점도 안 돼. 0.1점 따위 정도의 문제 같아. 자, 보면은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3개가 있어. 그러면 보기가 지금 뭐냐면 부산, 대구, 인천이야. 그 원자력 발전소 없는 데가 어디야? 아, 있는 곳을 찾는 게 빠르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부산밖에 없지. 반장밖에 없어? 아싸. 빨리 봐. 아싸. 쌤이 2페이지만 보내기가 됐나 보다. 나 고의 아니야. 아싸. 숙제가 늘어나 버렸네. 자, 근데 영상을 끊을 수 없으니 계속합니다. 자, 봐. 앞에 보시면 돼요. 미안하다. 고의는 아니었어. 진짜로. 자,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거 어디? 부산이지. 그치? 고리 발전소 있는 거. 그래서 부산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어때? 공급과 소비의 비중이 높아. 맞아? 그 다음에 항만, 항구 있고 공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이제 인천하고 대구 남았는데 당연히 항구가 없는 것은 당연히 대구겠지. 뭐 이걸 문제라고 보시면 된 거야. 자, 답은 4번이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곳들만 나왔어. 여기 노원구.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구. 세 번째. 여긴 어디야? 강남구. 그럼 도심,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곳, 주거 지역. 그 다음에 강남구는 부도심이지.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고르면 돼요. 금융기관하고 상주인구 둘 다 많은 거. 도심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주인구도 많은 거는 어디니? 부도심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상주인구는 적은데 금융기관 수 이런 건 많아. 중구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원구 상주인구만 많지. 그래서 찾기는 쉽다. 그럼 이제 밑에 보기 보면 1번 기억. 가는 나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가가 어디였어? 가. 중구지. 그럼 중구는 강남보다 초등학생 수가 적겠어, 많겠어? 적겠죠.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이거는 너희가 틀릴 만한 문제이기도 해, 보기가. 그치? 근데 주간 인구 지수라는 것은 결국 비율을 말하지. 상주 인구분의, 그치? 우리가 이 주간 인구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다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 그쵸, 당연하죠. 이건 도심이니까. 리을. 다는 나보다 상업지역의 평균 지가가 높다. 당연히 어디가? 부도심인 강남이 어디보다? 노원구보다 땅값이 높겠지. 답은 3번. 자, 그 다음 7번. 자, 가다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생산량 비율이야. 소비량 아니야. 생산량. 체크해놔야 돼.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에 보자.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그럼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만 100% 캐는 게 있어. 뭐? 철이었지? 기억나니?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충북에서 지금 많이 퍼센트가 들어가네? 그럼 뭐겠어요? 강원하고 충북. 카르스트, 석회석. 그죠? 제천, 단양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월, 삼척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령토 하면은 어디? 경남, 경북 같은 거 들어가. 뭐 화장품이나 우리 도자기의 원료로 쓰는 게 고령토입니다. 자, 거기서 밑에 찾아보면 가는 고령토는 제철공업의 원료. 이건 철광석이지. 다가 돼야 돼요. 다. 그 다음에 2번. 나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 이건 석회석이니까 이게 맞죠. 참고로 이제 우리 뒤에 가면 원료 지향형 공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고령토는 석회석보다 생산량이 많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석회석이잖아. 그 다음에 4번. 나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석회석은 꽤 있어. 근데 철광석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로 호주 같은 데서 많이 사와요. 그래서 국내에 부존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것은 석회석이다. 부존 자원이 뭐야? 우리가 활용 가능한 거, 남아있는 자원을 말해. 자, 5번. 가는 금속 광물, 그 다음에 나다는 비금속 광물이다. 그럼 여기서 비금속은 뭐니? 고령토하고 석회석이지. 그죠? 그래서 고쳐놔야지. 오케이. 진짜 고의 아니야. 낚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말. 자, 8번 보세요. 8번 보면
자,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인데 쌤 그러니까 어제 풀다가 아니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풀지? 하고 보니까 다 똑같은 데였더라고. 가 지역의 마스코트는 젊은 도시. 뭐 젊은 도시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땡땡의 어린 시절 모습을 형상화했고 그 다음에 가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아. 그럼 어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나오죠. 세종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 그럼 어디니? 이걸 문제라고? 보죠. C. 그 다음에 A 어디? 태안. 무슨 도시? 기업도시. 그 다음에 B. 당진이죠. 당진은 뭐? 1차 금속. 그 다음에 E. 단양이고 D가 카르스트, D는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철도 교통이 발달하면서 여기도 성장했다는 게 나와. 자, 그 다음 9번.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너희가 참 상대적으로 정말 못하는 유형입니다. 맞죠? 자, 근데 위에 찍혀있으면 또 쉬워. 그러면 항상 극의 값을 보라고 했어.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 그럼 어딜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산지에 해당하겠지. 위에. 그치? 그 다음에 또 극의 값을 볼까? 보면은 강수 집중률. 더운 거는 지금 이거 두 개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겨울 강수 집중률이 그냥 확연하게 얘가 많지. 그럼 어디겠어? 울릉도겠지. 그럼 이제 가하고 나는 골라냈어. 그럼 남은 게 이제 이거 두 개라는 소리야. 그럼 이 둘 중에 여름철의 기온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 맞아? 그런데 겨울 강수 집중률이 조금 얘가 높아요. 2배 가까이 높지. 그러면 왜? 북동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원 산지에다가 많이 뿌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될까? 나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가의 전통가옥. 이거는 이제 나지다. 우대기는 울릉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나가 아까 어디였어? 울릉도지. 울릉도는 어디보다? 대관령보다 강수량이 많다. 맞아? 대관령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관령, 뭐 거제, 서귀포 다들 비슷하긴 해. 강수량이. 그럼 3번 다는 나보다. 다가 아까 어디였어? 다. 인천이었지. 인천 맞죠? 인천은 어디보다? 울릉도보다 연교차가 크다. 맞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나는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지. 4번 나는 가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맞니? 가가 높지. 대관령. 그 다음에 5번 다는 동해안, 란서양 반대로 되어 있어. 쉽지?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쉽지. 10번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딱 보면 여기는 이제 중앙으로 올수록 해발고도가 낮아져요. 근데 평탄한 지형이 나타났어. 등고선의 간격이 넓잖아. 어디? 침식분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뭐 화강암, 충적층이 형성이 될 것이고 하천이 흘러가면서. A 같은 곳은 변성암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야? 여기처럼 크게 평탄한 지형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나마 여기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좀 평탄한 지형이 나타나. 근데 오면서 해발고도가 올라가지. 고위평탄면에 대한 거다. 알겠니?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자 A는 마그마가 분출해서. A는 아까 변성암이었어. 맞아? 변성암은 이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는 특히 어디? 울릉도에 대한 설명일 거야. 맞아? 종모형의 화산, 종상화산. 그래서 이건 침식 분지에 대한 거고. 다음 니은 C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지형이다. 맞지? 고위평탄면.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기반함은 B의 기반함보다 풍화 침식 강하다. 그치? 변성함은 화강암보다 강합니다. 그 다음 리을 C는 B보다 충적층이 발달하여 변홍사에 유리하다. C는 B보다. 얘가 충적층이 잘 발달할까? 제가 발달할까? 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농사 지어 안 지어? 지어. 무슨 농사? 밭. 여기는 밭도 있겠지만 논도 있겠지. 답은 3번. 자, 그 다음 11번. 하천은 흐르면서 하천 바닥을 깎아. 그치? 협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밑을 깎는 건 뭐야? 하방 침식. 옆을 깎는 것은 측방 침식. 가미곡류 하천은 뭐가 더 뛰어나? 하방 침식이 우세한 거지. 하방 침식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유곡류천은 측방 침식이 우세하지. 맞니? 그래서 이 가미곡류 하천은 우리나라 중상류 지역에 주로 발달해 있으며 주변에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곳이 뭐에서? 융기에서 계단 모양이죠. 뭐라고 하니? 하안당구. 자, 그 다음에 자유곡류 하천은 하천의 중하류 지역과 그 다음에 지류에서 주로 발달해 있으며 하천의 양안에는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로 이루어진 범람원이 있다. 앉아있어. 하천의 하구 지역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감주 구간. 자, 감주 구간은 뭐냐면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야. 맞지?
그래서 밑에 보면 1번. 자, 기억은 자유공유 하천보다 유로 변경이 활발하다. 기억은 아까 뭐였니? 가미공 요청이지. 그러면 유로 변경이 활발하니? 뭐가 더 활발해? 둘 중에? 얘가 활발하지. 그 다음에 2번. 니은의 퇴적층에는, 니은 아까 하한당구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미음은 황해보다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에서 길게 나타난다. 감조 구간은 당연히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어디가 우세하겠어? 황해가 우세하겠지.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리을보다, 니은은 아까 하한당구는 배우습지보다 범람에 대한 침수 가능성이 낮겠지. 그 다음에 5번. 디귿은 리을보다, 디귿 어디 갔니? 자연재방은 배우습지보다 점토질 구성 비율이 높다. 반대지. 배우습지가 점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져. 무슨 농사? 배우습지요? 논농사, 벼농사.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의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은 이제 석호, 파식대, 해식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 이제 해식에, 바다의 침식에 형성된 절벽. 여기는 파식대. 그 다음에 여기는 석호입니다. 자, 그럼 찾아볼까? A는 만보다 고제 발달한다. 맞지? 곳은 튀어나온 곳이야. 그럼 이제 파랑 에너지가 많이 때려 박아가지고 깎여 나가겠죠. 그 다음에 2번. B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니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갯벌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파식대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침식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C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겠죠. 그 다음에 4번. A, C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A하고 C하고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겠어? 줄어들고 있겠어? 축소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B, C 모두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 이런 거는 답으로 본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모두 해수면 상승,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이 돼. 그러니까 답은 1번. 13번. 자, 작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경북, 전남, 경기 나와 있어. 근데 쌀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경북이 특화되어 있는 게 뭐겠니? B, 과수겠지. 과일. 전남이 특화된 거. 전남하고 전북에서 나름 보리, 맹류. 그 다음에 경기, 채소. 그죠? 그럼 채소 생산량 자체가 어디가 제일 많아? 전남이 가장 많다. 자, 그럼 골라봅시다. A는 벼보다 국내 생산량이 많다. 맹류가? 우리 보리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쌀밥보다 많이 먹진 않죠. 그 다음에 니은. A는 B보다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비율이 높다. 맞아? 그루가리가 뭐니? 이모작. 그러니까 맞죠? 보리. 다음 디귿. B는 C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과수는 채소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뭐니? 채소. 과수보다. 그 다음에 리을. A는 맹류, B는 과수, 신채소이다. 맞죠? 그 다음에 14번. 자, 밑에 보기 보지 않고도 풀 수 있겠지. 그치? 알 수 있니? 자, 지금 보면은 대구가 우세하게 들어가 있어. 그럼 뭐라고? 섬유. 근데 대구를 먹여 살리는 건 뭐라고 했어?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포광당, 그치? 포항, 광양, 당진 들어가니까 1차 금속인데 알아둘 건 뭐? 얘도 있다. 울산. 그 다음에 다, 경울충. 그죠? 자동차. 그래서 광주. 너무 쉽지? 그치? 하수 같은 문제죠. 자, 15번. 잘 못하는 거 나왔네. 자, 보면 3점짜리다. 보면은 중강진, 청진, 그 다음에 대구, 제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참고로 이 제주 풀 때는 있잖아. 이 제주인지 밑에 서귀포인지 잘 보고 풀어야 돼. 또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게 값을 보자.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이 중에 누구겠어? 모르면은 뭐 바보지. 어디?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겠어?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강진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를 골라냈어. 그럼 결국에 또 나와 다를 찾는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그럼 둘 중에서 강수량이 더 낮은 애가 누구겠니? 얘겠지. 그치?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류의 영향, 찬물의 영향 때문에 구름이 발달하지 않아, 비구름이. 그래서 이쪽은 더 춥고 그리고 위에 있다 보니까 연교차도 조금 더 높겠지. 아무리 동해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나가 얘가 되는 거고 다는 대구가 됩니다. 맞니? 풀었으면 맞았을까? 응? 자, 그 맞는 게 맞을까? 16번.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너무 친절해, 문제가. 안 그래? 정선이라고 알려줬고, 여기는 제주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밑에 쌤이 어제 보기보다 황당한 게 제주라고 알려줘놓고 이걸 돌리네라고 묻는 보기가 있더라고. 자, 여기는 이제 석회암지대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그치? 저하등고선이라고 해서 이 와지를 나타낸 이 돌리네.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진 거 뭐라 그래? 우발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무암지대겠지. 그 다음에 여긴 뭐 어딜까?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그죠? 응, 분화구. 자, 그래서 1번. A에서는 회백색, 이거 오랜만에 보지. 성대토양. 요즘 문제에서 토양 안 나오잖아. 그죠? 응. 그래서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 성대토양은 기후에 따라서 어떤 토양의 성질이 바뀌어. 그래서 이거는 회백색 토에 대한 거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추운 지역에서. 맞아? 그 다음에 2번. B는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맞니? 설명은 어때? 틀린 거 없지? 근데 이거는 뭘까? 제주니까? 제주는 칼데라가 없고 화구호야. 화구호. 분화구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C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왜 나와? 공룡 발자국은 언젠데? 중생대 무슨 암? 퇴적암. 어디? 경상분지 같은 곳. 4번 D는 2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진 우발라드. 이건 이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A의 기반암은 C의 기반암보다, 그러니까 석회암은 현무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얘는 무슨 시대? 고생대. 그 다음 얘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4개.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다. 옳은 것만 고르래. 옳은 거. 자, 이런 거에 건우는 뭐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지금. 그치? 여기가 동해안이야. 한번 해볼래, 같이? 동해안인데 A를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바다를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몰라. 역시 일본인답구만. 영해다, 영해. 그쵸? 영해야, 영해. 그 여기는 어디니? 여기하고 여기. 울산만, 영일만. 이런 곳은 특수한 곳,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곳이고, B는 뭐겠어요? 통상기선이 적용된 곳이지. 그치? 그 다음에 C는 이제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부산하고 대마도선이 너무 좁아서 12해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선기선 몇 해리? 3해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치? 너무 쉬워. 자, 그럼 보면 A에서는 건우야, 우리나라 영해에서는 외국 국적의 군함이 허가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 B로부터 바깥으로 200캐리. 이거는 이제 우리 한지를 하지 않는 친구는 풀 수가 없어. B로부터 바깥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바깥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잴 건 몇 해리를 재야 돼? 188을 재야 돼. 왜? 이만큼이 몇 해리? 12해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 해리? 200해리. 근데 0해를 빼면 188해리. 그 다음에 C는 직선기선. 맞지? 거냐, 직선기선은 왜 적용할까? 우리나라 서해랑 남해는 섬이 많잖아.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바다를 잴 때 섬과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은 이 동해안처럼 잴 수가 없어. 그래서 직선기선이라는 걸 사용해. 어차피 우리 또 이과 친구들은 또 상관이 없겠지만 좀 이과 듣기만 해도 짜증나네. 정, D에서는 0의 설정 시 12해리가 아니고 아까 몇 해리? 3해리.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이제 상위, 하위 나오는 건데, 자, 가하고 나하고 찾는 거야. 찾아볼래? 밑에 선생님 보기 안 좋지? 뭘 것 같은지 한번 봐봐. 지금 진하게 보이는 지역들, 쌤이 다 써놓긴 했어. 진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상위 5개 지역이에요. 파주, 과천, 과천 아니고, 진하게 나오는데. 파주, 안산, 화성, 평택. 이런 곳들. 여기 뭐 공업과 관련이 있겠지. 연천, 가평, 양평, 구리, 과천. 여기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오른쪽 라인이 발달되어 있네. 연천, 포천, 그 다음에 가평, 양평, 여주. 농사와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시흥, 수원, 화성, 오산. 그치?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 오른쪽 라인은 농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령화 지수가 높겠지.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해?
유소년하고 노년층의 비중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유분의 노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아까 이거 나왔던 거. 자, 그래프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이거 나왔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보면 봐봐. 노년층의 인구가 되게 많고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아. 성비는 청장년층.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남자가 많아요. 왜? 농촌의 여성들은 다 떠나갔어. 어디로? 도시로.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우리 국제결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되게 높아.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비가 근데 되게 높아요. 또 성비가 지금 100이 넘어가. 건우야, 성비의 기준 누구니? 이거는 나중에 통합사 할 때도 필요해. 성비의 기준은 여자 100명당 남성의 수야. 근데 성비가 높다라는 것은 남자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곳, 발달한 곳. 그러니까 밑에 보면 자, A는 고흥이고 B는 거제, C는 김해니까 당연히 A와 B가 되겠지. 자, 20번 마지막. 자, 다음 자료는 가다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대전, 안산, 예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 얘 순서지. 자, A씨는 각각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 하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로 보세요. 자, 외국인 주민 수 및 성비. 그러니까 대전이 외국인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는 안산보다 많겠지. 근데 외국인 수 자체는 어디가 많나? 안산이 많아. 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야. 근데 안산은 요즘 이제 한문으로 가서 안 나와. 다문화 관련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딜까요? 예천. 그리고 성비가 높은 이유도 뭐겠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남자가 많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가 대전이었으니까 얘만 많은 건 뭐겠니? 가는, 그치, 대전에는 이제 대학교들이 있으니까요. 유학생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도드라지는 게 요거입니다. C. 맞지? C. 색깔 구분 좀 잘 안 가죠. 얘 근로자입니다. 안산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많은 거. 비율이야.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결혼 이민자가 얘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자, 예천은 안산보다,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아까 나왔지? 성비가 누가 높아? 대전이 높지. 땡.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얘하고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거는 뭐야? 빗금의 비율. 대전이 높지.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산, 대전, 예천 순으로 많다. 맞지? 그 다음에 리을, 유학생,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 맞죠? 답은 5번. 풀었으면은 50점이 나올까? 근데 이거 큰거 같은데? 중간에 부담을 더큰거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다시 풀어봐. 알겠지? 제 기억에 한번.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지금 3학년 거는 너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잘 풀어보세요. 알겠죠?